오늘은 좀 냉정한 이야기를 많이 해보려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르노 사태가 워낙 크기도 해서 영상으로 자주 다뤄드린 것도 있지만 그런 콜레우스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태에 대한 걸 살짝만 언급해도 그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한 현상이지만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아예 최근 논란은 철저히 배제하고 차와 브랜드 자체만 놓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건 뭐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KGM과 쉐보레까지도 저희 스포일러 채널에서 항상 써오던 논평 방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그랑 콜레우스의 가격이 공개됐고 일단 투표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안 산다 내지는 아쉽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전 예약 대수도 비교적 높지 않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은 대체 왜 안 산다고 대답하고 있냐 이거죠. 그 사태를 빼놓고 보더라도 무언가에 단단히 화가 나 있거나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텐데, 그래서 오늘은 최근 그랑 콜레우스 가격 공개 이후 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지 철저하게 르노 사태 여론을 배제하고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많은 소비자들, 심지어 평론가들까지도 르노코리아의 판매 부진이나 최근 공개된 사전 예약 대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다른 차종들과 사전 예약 대수를 비교한 이유는 숫자가 명확하게 비교되어야 논평이 전개되기 때문에 당연한 절차고요. 제 말은 르노코리아는 원래 성적이 그리 좋지 못한 회사였다는 겁니다. 지난 5년간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왔고 이제는 쉐보레보다도 점유율이 낮습니다. 르노코리아는 최근 점유율 한 자릿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작년과 올해는 1%대에 머물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미 힌트가 나온 겁니다. 르노코리아 점유율이 현대기아차 경쟁 차종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을 때는 SM6가 처음 나왔을 때 말리부와 협공해서 소나타를 위협하고 결국은 소나타 뉴 라이즈가 조기 출시되도록 만들었을 때가 대표적이고요. QM6 LPG 모델이 가성비 차라는 입소문 덕에 한창 잘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효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큰 반등 없이 지금의 점유율까지 오게 됐습니다. 요즘 언론이나 대부분의 미디어들은 관건 선거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게 뛰어나지 않음에도 흥행한다, 논란을 돌파했다 이런 표현을 쏟아내고 있고요. 반대로 르노 사태에 대한 비판에 몰두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전자나 후자 모두 보는 시각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꽤 많은 미디어에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음에도 사전 예약 대수가 확 오른다거나 좋은 반응이 급격히 많아지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딱 3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르노 사태와 관련된 여론과는 완전히 별개로 자동차와 브랜드만 놓고 봤을 때의 문제 위주로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생겼습니다. 사전 예약 대수, 정식 가격, 그리고 이 가격 공개 이후 진행된 투표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10년간 기록된 데이터 중에 가장 낮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큽니다. 매출이 가장 높았을 때는 내수 판매량이 괜찮았을 뿐 아니라 닛산 차를 위탁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잘 나갈 때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잘 나가니까 더 잘하자. 다만 이런 문제만 조금 조심하면 좋겠다, 이 정도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럴 때는 문제점이 잘 안 보이고 문제점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걸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매출 데이터가 최저치를 찍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작년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 작년에 매출 최저치를 찍는 동안 르노코리아 점유율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판매량 점유율 그래프와 나란히 놓고 보면 매출도 비슷한 모양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야, 국내 판매량이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르노코리아는 수출 물량으로 먹고 살아서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단순한 건지 증명하는 지표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명확한 게 몇 가지 있죠. 이렇다 할 신차가 없었고 그나마 XM3 하이브리드가 기대주였는데 동급 모델 대비 가성비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다른 경쟁 브랜드들은 주기적으로 신차가 출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르노코리아 점유율은 상승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점유율이 높았다면 레이몬드 버논의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이 틀렸다는 증거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르노코리아 내에서 꾸준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차가 뭐냐? QM6입니다. 5년간 지표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지켜온 차는 QM6가 유일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 QM6의 후속작을 기대하던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을 거란 거죠. QM6 하면 LPG 모델과 가성비가 떠오릅니다. 입소문으로 잘 팔리던 차입니다. 즉 QM6의 대를 잇는 그랑 콜레우스한테도 가성비를 기대했을 거란 거죠. 두 번째는 이러한 기대가 있는 와중에 가격이 공개됐는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렴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싸다고 합니다. 일단 따져볼 필요도 없이 여기서부터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냉정합니다. 아예 저렴하거나 아예 비싼 프리미엄 브랜드가 대세가 된 지 오래입니다. 토레스가
출시 초기부터 서울 모빌리티쇼 기간 동안 잘 팔릴 수 있었던 이유는 스포티지나 투싼 같은 동급 모델보다 확실하게 저렴했기 때문이고요. 해외 브랜드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비싼 비행과 벤츠가 가장 잘 팔리는, 그리고 리스 케이지보다 잘 팔리는 제네시스만 봐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확실한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랑 콜레오스는 지금 애매합니다. 약간 어떤 차랑 비슷하다고 보냐면 쉐보레가 이코녹스를 처음 국내에 출시했을 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얘는 포지션부터 애매했죠. 소렌토랑 산타페를 겨냥한다는 소리가 나왔다가 크게 재원이 공개되고 나서 여론이 별로 안 좋아지니 QM6로 선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배기량 엔진이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 너무 부족해 보였고, 이 상황에서 가격이라도 경쟁 모델들보다 저렴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그랑 콜레오스랑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랑 콜레오스는 특히나 표지 가격이 중요했던 이유가 앞에서 말한 대로 QM6를 기대했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QM6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가성비를 기대했을 거고, 이건 우리나라 자동차 소비자들 절대 다수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기아차 가격이 오른다는 비판을 유심히 본 사람들은 야, 이거 못 사겠는데 차라리 KGM이나 르노 신차 나오면 사야겠다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까놓고 보니 그랑 콜레오스 옵션하고 비슷하게 소렌토 견적을 내보면 150에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러니까 뭐야, 생각보다 차이가 얼마 없네, 이럴 거면 소렌토 사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대중 브랜드는 특히 왜 가격이 예민하냐면 이건 그냥 대중 브랜드 차를 사는 서민들 삶의 지표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작년과 2021년 지표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연간 소비자 물가 인상률은 2.5에서 3.6%로 상승했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였던 게 3.5%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가 넘어갔습니다. 연평균 달러 환율은 1144원이었던 게 1308원으로 올라버렸고요. 연평균 달러 환율 1300원을 넘긴 건 IMF 경제위기 당시 1998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가처분 소득도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통계에 잡히는 임금 노동자가 2054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평균 실질 세후 연봉은 3668만원에서 364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모든 소득 분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임금 상위 1%에 드는 임금 노동자도 평균 1억 4464만원에서 1억 4297만원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노동자 평균 실질 임금은 3905만원에서 3543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일용직 모든 고용 형태에서 실질 임금이 감소했고, 이건 이제 임금 상승률과 물가 인상률의 상관관계까지 따져야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경제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보자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중 브랜드를 사는 고객들이 살기가 팍팍하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당장 어떤 지출부터 안 하겠어요? 자동차부터 안 사겠죠? 자동차는 지금 당장 안 바꿔도 되면 나중에 사도 되는 거고, 가격이 특별하게 저렴하게 나온 게 아니라면 트럭이나 승합차처럼 자동차가 꼭 필요한 직업이 아닌 이상 안 사도 되는 사치품이란 말이죠. 미국에서도 지금 고물가, 고금리 같은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자동차나 스마트폰부터 안 사게 된다고 하잖아요. 즉 수출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국내 공장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인 내수 시장이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뒤흔드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격이나 한번 보고 판단하자 이러면서 기대했던 사람들이 분명 많았을 거란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확실하게 저렴한 차다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현대기아차보다 저렴하게 기대했던 사람들의 기대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판매량 문제를 넘어서 와, 가격 진짜 잘 나왔는데 이 정도로 반응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가격이 잘 나왔다면 굳이 그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왜냐면 이건 또 다른 사과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르노가 한국 시장은 신경 안 쓸 줄 알았는데 가격을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나 본데 이 정도 가격으로 나온 건 한국 소비자들을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시승이나 해볼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회사 차원에서 조치가 나오거나 공식 입장이 추가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가격이 확실하게 저렴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마침 또 KGM에서는 시작 가격을 더 저렴하게 책정할 거라고 하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소렌토로 넘어가거나 액티언을 기다리는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르노코리아 내부 사정을 아예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공식 입장 같은 게 안 나와서 여러가지 루트로 취재를 해보니까 여기도 참 머리 아플 만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건 거두절미하더라도 공식 입장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한국 소비자들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게 아쉬운 거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는 거라서 이 차를 무조건 사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좀 걱정스러운 건 피아트나 푸조를 따라가진 않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해외 브랜드라는 명분으로 어느 순간 가격이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차들보다 성능이나 기능, 옵션 이런 게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해외 브랜드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비싸다면 동시에 브랜드 가치나 명성이 뛰어나거나 인지도가 높거나 차가 좋거나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높아진 한국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르노코리아 매출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고 판매 점유율도 1%대를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섯
여기서 날 수 있다는 전망이나 돌파구가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소비자들은 두 번 화가 난 겁니다. 그 사태 이후, 그리고 정식 가격이 공개된 이후, 이렇게 말이죠. 이미 판매 가격은 결정이 됐고 가격이 한번 바뀌려면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두 가지 결론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차 효과가 길게 유지돼서 점유율 5%를 돌파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이게 아니라면 그간 전망한 대로 신차 효과가 반짝하거나 아예 없거나겠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과 일자리 문제만 생각한다면 전자가 실현되길 바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론상 후자에 가까워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